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횡성군 우천면에 군부대 신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추진 계획은 알리지 않고 야금야금 부지를 매입하더니 이제는 마을 코앞까지 확대했다는 건데요. 제법 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일까 주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횡성군 우천면에 대규모 군부대가 신설될 거란 소식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2023년 1차 22만 제곱미터에 이어 최근 2차로 33만 제곱미터 부지 매입에 나서면서 군부대 신설이 공식화됐습니다. 최초 1차 매입 공고가 났을 때 마을과 떨어진 산속에 병영 생활관이나 군인 아파트 정도가 들어올 거란 추측으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던 주민들. 그런데 갑자기 지난 1월 국방부가 땅 주인들을 대상으로 토지 조사를 할 거란 공문을 보내더니 2차 부지 매입 계획을 알려온 겁니다. 2차 매입지는 주택가인 마을 경계까지 확장되면서 깜짝 놀란 주민들이 군수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횡성군 역시 국방부 계획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국방부에서 좀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자기네 의견을 서로 얘기해서 얼마나 국방부가 보안을 이유로 군부대 신설 계획을 알리지 않고 있고 군부대 건설 인허가나 주민 설명회를 할 수 있는 횡성군도 상황 파악에 소극적이면서 결국 주민들이 군부대 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상황 설명과 보상 계획을 들을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용준리 군부대 신설을 결사 반대한다. 군 당국의 함구에 2차에 이어 3차 부지 매입도 있을 거다. 사드나 현무를 비롯한 육군 전략미사일 부대가 들어설지 모른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2차로 10만 평 부지, 3차로 30만 평 부지로 미사일 부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절대 함구하고 있고 군에서도 이거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 사항이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육군본부 직할 수송부대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미사일이나 탄약을 주로 다루는 부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령부급 비교적 큰 규모 부대가 들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횡성군은 주민 반발에 따라 국방부, 육군과 오는 4월 1일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경북 의성 산불 현장으로 지원 간 강원도 임차헬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가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사고 헬기는 3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었는데요. 그럼 산불 위험이 큰 강원권역에 배치된 헬기 상태는 어떨까요? 8대 모두 20년 넘은 노후 기종이고 53년 된 헬기까지 있었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임차헬기가 배치된 인제 계류장.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73살 조종사 박모 씨가 근무했던 곳입니다. 박 씨는 이곳에서 산림청 요청에 따라 헬기를 띄워 출발했고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강원권역에 배치된 산불 진화 헬기 상태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강원도 8개 권역에 배치된 임차 헬기 8대의 평균 기령은 무려 41년. 기령이 가장 적은 홍천권역 헬기가 25년인데 국토부는 20년을 넘으면 노후 기종으로 분류합니다. 이 가운데 화천권과 원주권에 배치된 임차 헬기 기령은 44년, 산불이 잦은 영동 3개 권역은 모두 50년 안팎이고 특히 정선권에 배치된 헬기는 53년이나 됐습니다. 산불이 날 때마다 노후 헬기로 진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헬기가 주분이나 큰 불을 공중에서 많은 양의 물로 진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진화대가 투입이 돼서 잔불 정리를 하는 형태로 산불 진화를 하게 됩니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헬기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강원도에서 발생한 헬기 사고만 8건, 2022년 양양에서는 산불 계도를 위해 비행하던 기령 47년의 노후 헬기가 추락해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기장의 건강 상태와 격체 이상 여부 등을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휴지 점검과 정비를 통해 비행 시작 전 기체의 최상의 상태를 점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골 지적사항으로 거론되는 진화 헬기 노후화 문제. 산림청이 올해 예산 880억 원을 편성해
최신 헬기 2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헬기 노후화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강원도 헬기들이 일주일째 경북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가운데 60%가량이 러시아산인데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이 안 돼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헬기가 적지 않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산림항공관리소. 평소 같으면 헬기가 세워져 있어야 할 경납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관리소 보유 헬기 3대와 기장, 정비사 등 11명이 경북 산불 현장에 모두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공기 보유 현황을 보니 미국 에릭슨사 1대, 러시아산 까모프 3대 등 모두 4대입니다. 한 대는 어디 있을까? 다른 헬기의 부품을 채우기 위해 헬기 한 대가 아예 해체됐습니다. 일출과 동시에 이렇게 또 투입되게 이렇게 정비사들이 계속 정비를 이렇게 야간에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 안 되는 헬기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가동하고 있는 헬기에 이렇게 이제 부품을 갈아서 투입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원주 산림항공본부와 전국 12개 항공관리소에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모두 50대. 이 가운데 러시아산은 29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러시아산 헬기의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산림청이 헬기를 해체해 나온 부품으로 다른 헬기들을 수리하며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체된 헬기가 8대에 이릅니다. 러시아자 헬기는 29대 중에 부품이 3년 동안 못 들어오니까 작전상 8대를 해체를 했어요. 8대 해체해서 나온 부품을 21대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부품 공급이 원활하면 몰라도 현재는 그게 가장 지금 심각하다. 담수량 3,000리터의 중형급 러시아산 헬기가 산불 진화의 첨병 역할을 해왔지만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며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대형 산불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확산되자 강원도가 산불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 주부터 한 달간 도청 담당자들이 각 시군의 상주에 산불 대응 추진 현황을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 확산 가능성 우려가 있는 동해안에 24시간 근무 체제를 당부하고 요양원 등 취약시설의 대피 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북 의성 산불 현장으로 지원 갔다 추락한 강원도 헬기 사고와 관련해 숨진 조종사에 대한 순직 처리를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부가 정치 권력 눈치를 본다며 법관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정적인 고비 때마다 법원 등이 무죄 판결을 내리며 이재명 대표를 살려줬다고 판사들을 공개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에는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오후에 무죄가 나오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겨울 산사태 위험방제 공사로 휴장에 들어갔던 횡성 루지 체험장이 4월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은 우천면 우원리에서 안흥리까지 옛 국도 폐도로를 활용한 2.4km 구간 4계절 썰매로 단일 코스로는 국내에서 가장 깁니다. 재개장을 맞아 4월 20일까지 주말 기준 15,000원인 정상 가격에 30% 할인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횡성군은 루지체험단 10개 팀을 모집해 루지체험장 홍보 콘텐츠도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2025년도 글로벌 K컨벤션 육성 공모 사업과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 사업에 동시에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지역 기반 국제회의를 지원하는 글로벌 K컨벤션 육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세계적 석학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천연 바이오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4년간 최대 6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 2년 연속 선정된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 강릉 마이스 인프라 탐방 팸투어, 국내외 마이스 박람회 참가 홍보, 강릉 마이스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한편 2026년 지능형 교통체계 ITS 세계총회를 개최하는 만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강릉 컨벤션 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어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강원도 춘천시와 함께 강원 후평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후평 일반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거두 농공단지 등 11개 산업단지에 3년 동안 275억 원이 투입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스마트 물류 플랫폼 등 디지털 전환 작업이 진행됩니다. 또 산업단지 안팎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와 춘천에 특화된 바이오헬스, 푸드테크 기업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지원센터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원주문화재단이 9년째 운영하고 있는 6090 청춘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60세 이상 90세 이하 원주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 베이스 등 파트별로 10명에서 15명까지 선발합니다. 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발된 단원들은 매주 합창 교육을 받고 연습을 통해 다양한 무대 행사에도 오르게 됩니다. 성남FC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친 구본철과 신인 공격수 정인증이 강원FC에 합류했습니다. 구본철은 강력한 킥과 정교한 드리블 기술을 갖추고 있어 측면과 중앙, 최전방에서 모두 활약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빠른 스피드가 무기인 정인증은 측면 1대1 돌파 능력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강원FC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육아 기본수당과 장학금 등 12개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웹사이트 강원 혜택이지 시연회가 어제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강원 혜택이지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도 연계돼 있어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각종 민원 서류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했던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이 삼척의 첫 기념주화를 발행하기 위해 디자인 선정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대상 디자인은 이사부 장군과 독도를 기념하는 디자인과 삼척의 대표 관광지를 알리는 디자인 등 2가지입니다. 투표자는 오는 31일까지 삼척시청과 삼척관광문화재단, 이사부 독도기념관 누리집에서 2가지 중에 1가지를 골라 투표하면 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강원도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산림사업장과 벌채어가지 주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여부를 점검하고 감연목을 원목으로 조제하는 사업장도 단속합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입니다. 강릉시가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도 어린이와 청소년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IM맘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지정해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은 평일은 밤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엔 오후 6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해야 하며 강릉시가 의료진 추가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강릉시는 IM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현재도 의료진 30명과 23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고 외지인과 관광객 비율이 50%를 차지해 자격 요건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강원도와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오는 5월에 지정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5 강릉 단오제 본 행사가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강릉 남대천 일대 행사장에서 열립니다. 강릉 단오제위원회는 올해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선정 20주년을 맞는 강릉 단오제의 주제를
20살 단어로 정하고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20살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는 5월 2일 신주빗길을 시작으로 5월 12일 대관령 산신제와 대관령 국사 성황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